안녕하십니까, 박주영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마입니다. 월말 경주죠. 지난주에 야간 경마 2023년 야간 경마도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간으로 돌아오는 그 주간입니다. 지금 그 경주 자체가 야간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마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감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는 그만큼 마사회에서 재미 충족이 좀 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고객 입장도 좀 많이 제가 알기로는 좀 줄어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야간 경마 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좀 안타깝죠, 그런 거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안타까운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간으로 돌아선 이번 주는 어떨까요?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기들이 저희 동문들하고 같이 얘기나 뭐 간단하게 밥자리나 술자리 같은 거를 하다 보면 경기 체험 경비,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건 좀 처음이라는 정도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래도 이 박준영이가 경마를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일단 이기기 위해서 경마를 하는 건데, 너무 그동안 고배당만 찾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배당을 좀 더 노리고자 인정되는 그런 10배 미만의 그런 배당 같은 경우에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중고배당 위주로 좀 공략을 좀 많이 좀 들어갔었던 게 2주 전까지의 이 박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주부터 좀 다르게 생각을 했죠. 그 결과 부산, 제주 금요경마 때 7개 경주를 적중을 해드렸고, 토요일날 4개, 일요일날 3개인데,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 저배당도 있었습니다만, 36배짜리 같은 거, 36배, 37.8배짜리, 37.8배짜리 그런 복승식 한방 주력으로 역시 때려드리면서, 또 3복승식도 36.0배짜리 같이 때려드리면서 도합 한 70 몇 배 정도 되는 배당을 일단 잡아내드렸고, 23.6배짜리 18.5배짜리 금요경마 그런 배당들을 좀 잡아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경마 때 3복승식으로 때리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주교체 경주에 14.8배짜리를 포함해서 총 4개 경주를 적중을 해드렸는데, 그 안에 16.5배짜리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제가 잡은 복병마는 분명히 와줬는데 다른 복병마와 같이 오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었죠. 일요일도 그래서 좀 고전 아닌 쉬울 거라고 봤었는데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전반부 중반부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부산교체 6경주 때 승부 취소까지 해드리면서 4번 7번 한방 주력으로 4번 7번 복승식 34.9배짜리, 쌍승식은 61.5배짜리를 한방 주력이었습니다. 이게 3쌍승식으로 갔었으면 몇 배였냐면 216.7배였습니다. 216.7배.
그걸 잡아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경주에 서울 구경주 때 한방 주력 막건으로 복승식 7.0배, 쌍승식 15.0배짜리 역시 잡아내드렸고, 다음 열리는 그 10경주 연타로 역시 4.3 한방 주력으로 때리드리면서 4번 3번 5.9배 복승식, 쌍승식은 11.1배짜리 한방 주력으로 그냥 때려드렸습니다. 제가 금의경마 때도 분명히 그걸 보여드렸었어요. 저한테 적중하신 그런 식구분이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복승식 10만원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럼 환급이 59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맨 밑에 환급이 59만원으로 되어 있질 않나요? 아, 이게 전파를, 이게 화면이 그런 걸 타네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보면, 안 보이나요? 낮에는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여기는 지금 또 여기 이건 또 다른 분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도 10만원 해갖고 여기 지금 장수가 한 대여섯 장 돼요. 전부 다 사셨대요. 그래서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이겨서 갔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믿고 가주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환수라는 그런 목적, 의식 같은 것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이기는 경마 쪽으로 가동을 할 겁니다. 제가 이기는 경마 하니까 뭐 남들처럼 저 배당 놓고 저 배당만 때려서 그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물론 저 배당 공략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저 배당 공략 들어갑니다. 근데 중고 배당 들어가면 역시 예전처럼 복병말을 놓고 때리면서 역시 배당도 같이 한 번씩 노려보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00배가 넘는 배당, 1000배가 넘는 환수를 2개나 가져갔어요. 금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아무튼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교차 1경주부터 예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주교차 경주를 여기 보면 비세영웅이라는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임재강이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비세영웅 4,500만원짜리 마필인데 주행검사 당시 아주 기가 막히게 주행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임재강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얘가 지금 인기순위 1위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해 주셔야 돼요. 이 주행검사 당시 그 걸음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 능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전승대기, 그 다음에 일품가속, 스타트 능력도 되고, 여기에 저것도 있습니다. 주파 기록도 빠릅니다. 여기서는 이 마필들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성민의 전승대기라는 마필. 항상 뭔가 하나 껄끄럽게 걸림을 주는 그런 기수의 한 장이에요.
저는 어지간하면 인기마일 때 안 보는 기수가 있고 인기마일 때 꼭 봐줘야 되는 그런 기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교체에서는. 근데 최근에 이성민이가 보여준 거는 인기마일 때는 항상 훔에서 맴돌았습니다. 인기마일 때. 여기에 1번 탐나비행. 지난주 조 의원이 끝물이라 그래서 제가 한 2번 노렸는데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도 승부를 안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6번 초록길 박성광이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어저께도 금요일마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있다가 제주로 내려가서 성공한 케이스죠. 벌써 300승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게 부산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성장 못했을 거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10번 청마여제. 김영숙 기수가 기승하는 청마여제. 얘를 안 볼 수는 없죠. 얘는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한상배 마방에서 2마리를 내보내고 있어요. 1번과 10번. 10번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인기마들 조합이지만 10번, 3번, 6번 7놓고 10번, 3번, 6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제주교체 이경주입니다. 자, 제 이경주입니다. 제 이경주. 이건 레이팅 40까지이죠. 아까까지는 700점 이하 경주였는데 요즘엔 35 레이팅도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40 레이팅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도 일단 외형상은 혼전도가 있는 게임인데 1번 검은맹주 우당대목 2마리가 약 혼전 속에 대길로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 17초 0 주파기록은 1분 15초 얘는 18초 1 17초 1 이게 지금 이 인기마 2마리가 갖고 있는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여기 5번 비상신호라는 마필이 그 다음에 팔려나가고 있는데 15초입니다. 근데 여기 가장 빠른 주파의 능력 자체는 도담이라는 마필이 지고 있죠. 13초. 근데 이 도담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슬럼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이 마필이 전현준이를 불러다 앉혀놓으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에도 문현진 기수 기승시켜서 인기순위 9위였고 이번에도 전현준 기수 기승시켜서 인기순위에서 좀 빠지긴 했어도 완전히 빠지진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주파기라고 하면 노려볼 만해요. 이런 주파 이정기 기록이라면 노력을 만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필이 초반 스타트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빨라봐야 승치라는 마필이 16조 8입니다. 그럼 17초 4 정도면 중상위권에 붙여놓고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이 깔리게 되면 여기서는 이건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1번) 3번 1번 10번 근데 여기 하나 부담스러운 건 바로 5번
비상신호라는 마필입니다. 안덕수가 기승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능력 자체만 놓고 보면 안덕수 기수가 전현준 기수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뭐예요. 기승술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는데 제가 이쪽 계통에서 30년 넘게 굴러들이면서 이제 조만간 40년 가까이 이제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주에서 안덕수 기수가 전현준 기수에게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말도 지금 살아나오고 있는 게 바로 비상신호예요. 특히 직전 경주에 그런 시그널이 확실하게 보여줬죠. 저는 여기서 5번을 노립니다. 3번도 나쁜 말은 아닌데 5번도 노려요. 제가 지금 도담이라는 마필에게 잠깐 홀려서 실수할 뻔했습니다. 1번, 10번. 그리고 여기에 레옹이라는 나윤아 기수가 기승하는 그런 배당마도 연재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 2번 가속 직진. 얘도 굉장히 재밌어요. 2번. 5축으로 1번, 10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번, 10번, 2번 5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적으셨나요? 이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1번, 10번, 2번 이렇게. 자, 제주교차 제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박종희가 정해놓은 승부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경주. 이 경주는 정말 혼전도가 꽤 있는 게임이에요. 자, 제주교차 3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자, 레이팅 60까지의 편성이고요. 이 경주에서는 5번 전설파도 안덕수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메스틱 정은성 기수가 역시 기승하는 마필, 요 두 마리가 인기순위 1,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전설파도라는 마필 보시면 벌써 3연승 아주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8주만에 꺼내 놓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 5kg 늘어서 57kg의 부담 중량. 58kg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부담 중량이거든요. 58kg 역발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청룡킨이라는 마필도 한타 숨기고 있는 마필이고 6번 천우신주 15주 만에 꺼내 놓아서 인기를 조금 들어둬서 그렇지 얘도 굉장히 센 편성이었어요. 여기도 셌고 여기도 셌고. 그리고 또 하나 7번 데지스타도 잊으시면 서운한 마필이죠. 직전 입상한 마필. 근데 얘네들만 있느냐? 아니죠.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도가 있는 게임이고 승부 경기로서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을 노리게 된 게 이 마필이 갑자기 꼴통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꼴통기였습니다. 그 꼴통기가 워낙 좀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기승을 하는 기수들 자체도 이 마필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마필을 직전 경주에 노련한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한번 말을 다 잡아놓았어요. 다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능력 기술을 불망이 안 찾았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승부라고 봤어요.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라면 쉽게 경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악재가 맞는데 그런 악재 자체를 꺾어서 능력마로 변화시키는 것은 마방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뛰어왔던 명마들 중에서 악벽이 한두 개가 없었던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악벽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명마와 일반마의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필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한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는 보통 16살, 15살까지도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마필에게 굉장히 호기예요. 그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리자는 겁니다. 그 악벽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을 지금 안 잡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으신데 잡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리고 들어가자는 거고 축으로 놓고 배당을 때려 먹자는 겁니다. 바로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에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박준영이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뭔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확실하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10분 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4경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이에요. 216배짜리 3쌍승씩 때렸으면 216배짜리 그런 배당을 해서 지금 8주 연속 고배당을 지금 또 적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또 배당 저배당도 같이 노리면서 과연 몇 배짜리를 또 적중을 나올까 그런 게 사뭇 좀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는 6번 한백조항이라는 마필이 연투를 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현장에서 모아줄 겁니다. 한백조항 2연승이에요. 데뷔전 3차기 이어서. 근데 이번이 순군전이라는 거. 순군전이라는 거. 순군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10번 한라왕자라는 마필. 한라왕자.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전원준 기수의 한장이거든요. 근데 우승을 할 때 그냥 우승을 한 게 아니라 코 차이로 우승을 했는데 걸음 자체를 조금 희한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직전 경주보다 상대들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마필 또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보실까요? 어떻게 뛰었는지. 직전에 7번에서 뛰었습니다. 7번 전현준 기수. 자, 스타트에서부터 좀 밀고 나갑니다. 밀주. 외곽에서는 안덕수 기수가 밀고 나가고 안쪽에서는 정명일 기수가 또 밀고 나가면서 선행 다툼이 조금 치열해졌습니다. 자, 이제 선두권 정명일 기수가 같이 붙어 나가는데요. 이제 직선입니다. 자, 밀고 나가죠. 밀고 정명일 기수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 옆에서 여기에 박성광 기수가 밀고 올라오는데 이 마필이 이렇게 밀었는데도 힘들 정도면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짱짱해진 거거든요. 뭐 시원하게 이긴 감은 분명히 없습니다. 시원하게 이긴 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똥말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출중한 마필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저는 10번 한라장군이라는 마필 자체를 의도적으로 좀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라왕자. 한라왕자. 20번 한라왕자를 축으로 해서 6번, 9번, 1번 이렇게 한 번쯤은 노려보고 싶은데 1번과 10번이 같은 집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같은 집 같은 마방에서 올 확률은 많이 좀 줄어들죠. 그러면 2번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 놓고 10 놓고 6번, 9번,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제주기차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에서는 배당을 조금 노려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인기마들 조합으로도 끝날 가능성을 두고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 8번 박성광의 비룡질주라는 마필이 또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근데 벌써 3착만 3번이에요. 3착. 물론 직전 경기 걸음을 남겼다 손치더라도 말이 근성이 있으면 알아서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착만 3번 들여댔다는 건 이마필에게도 조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강하게 읽고 들어가다가 이마필 때문에 괜히 속마음 끓이지 마시고 저 마필을 축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후착으로 돌려놓기를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3번 마르스, 제가 직전 이마필 놓고 때렸다가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갔어요. 철저하게 탐색전을 일관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복귀한 사람은 저 말이 되겠지 싶어갖고 당연히 또 인정을 하고 놓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도 팔리고 깨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두 마리 자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마필들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놓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하나 있습니다. 등짝도 굉장히 가벼워진 상황 속에 전개 자체가 술술술술 풀릴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마필, 전개. 거기에 조교 때 모습 자체는 다른 마필들을 압도하고 찜쪄 먹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 전에는 게이트 2점으로 꽃자리 몰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 경주에서는 그 꽃자리 몰고 갈 수 있는 그 요령 자체가 그다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겨야 되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마필 능력 자체가 워낙 올라와주고 있고 그 올라온 능력 안에 이 마필이 최고의 능력, 그걸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축으로 놓고 들어가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은 그 정도로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낙마 등 돌발 변수만 없다 그러면 그냥 와줄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플러스 복병 플러스 복병 플러스 복병,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 막군으로 때릴 마필은 바로 또 복병입니다. 그런 싸움이 좀 되겠죠. 배당 싸움이.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박준영의 생각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제주교차.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서울, 부산, 제주 이런 모든 각 경마장의 한 주에 한 개 정도만 메인 승부 경주로 가져갑니다. 제주 한 개, 부산 한 개, 서울 한 개. 근데 그나마도 제가 생각하는 말 상태라든가 기수의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 승부를 꺾어버려요. 그 메인이 이 박준영이는 굉장히 좀 귀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귀한 메인 승부 경주가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입니다. 여기서도 인기마들은 나열되어 있어요. 인기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인기마들 완전히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7번 명품 세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합니다. 지금까지 명품 세계라는 마필
아직까지 실패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자유날개. 아유, 우승이 뭐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둘만 보면 여기서 100% 와줘야 됩니다. 얘들이 100% 와줘야 되는데 이 경마가 어디 그러던가요? 제가 생각하는 경마도 그렇고 인기마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확률은 49%밖에 안 됩니다. 49%. 이 확률을 보고 이 저배당, 최저배당을 때릴 자신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 전 그럴 자신 없어요. 틀리더라도 이 경주에서는 조금 더 그럴싸한 마피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특히 저는 이 두 마리 모두 다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들어갑니다. 부담 중량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얘는 5kg가 늘어났고 얘도 1.5kg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깨질까? 아주 흥미진진하죠, 이 경주에서는. 저는 불막이 다른 마피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요. 대상 경주 몇 개는 먹을 마필이고 데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방에서도 그런 꿈을 가지고 마필을 키워나가고 있다. 근데 대상 경주를 먹긴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복이 약간 좀 심해졌어요. 그 심해진 기복 때문에 포인트 잡기, 그러니까 승부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마필로 변모가 됐거든요. 하지만 데뷔전 때부터 지켜보았던 이 박준영 입장에서는 이번이야말로 이 마필이 정말 갈마필이다. 승부를 해준다. 승부. 그런 마필이죠. 제가 지금 봤을 때 직전 경주에는 기수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보이면서 남다른 기량을 과실해 줬어요. 그런 마필들을 그런 사이즈에 있어서 슬쩍 내비친 복병마이기 이번에는 전개 자체도 아예 깡패 수준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놓고 때려주시면 돼요. 이 마필 놓고 들어갑니다. 060-300에 902, 060-300에 902. 자, 메인 승부 경주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060-300에 902. 메인 10분 전입니다. 자, 7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4번 유성질주 안덕수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가장 많은 인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질주. 지금 이 마필이 오전 치르는 동안 모두 다 5승을 했어요. 5승을 한 마필입니다.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이 편성이 가장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4번 유성질주는 뭐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전혀 이상이 없죠. 4번. 근데 후차권에서 지금 6번 고질라가 팔립니다. 근데 이 고질라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질라는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진 못합니다. 전 여기에 주력으로 때리지도 않겠지만 버릴 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5번 미래황제라는 마피를 여기서 안고 얘도 버리지 못합니다. 미래황제. 또 하나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김은경의 1번 새벽바람이라는 마필도 어리버리 기승할 마필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대상정지에서 한 번씩 때려 먹었던 마필 있죠. 나이가 12세나 먹으면서까지 아직까지 찡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번 원당봉.
요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 6번을 받치실 분들은 받치셔도 됩니다. 버리진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실수적으로 요렇게 베팅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4 축에 5 1 2 6번 원당봉은 다음에 한번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준비가 조금 좀 고질라. 직전에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좀 컨디션이 하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 고질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서울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적으셨죠? 적으셨죠? 자, 이제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서울 경주입니다. 이 이세마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이세마 경주. 그런데 1경주, 2경주가 분할되어 있어요. 이세마들이 지금 뭐 갑자기 좀 요즘에 수급이 좀 괜찮아져서 이세마들이 좀 몰리면서 경주 편성수가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분할이 돼도 11마리, 12마리, 11마리, 11마리 이런 식으로 좀 출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분할된 느낌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여기에 우승 콩고드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잘 받고 나왔어요. 강성호마방 법인마주 1억 7천입니다. 몸값이 문세영 기수예요. 실수할 이유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필이 리얼마, 우승콩거드 그런 마필들과 북의 형제 마필이에요. 혈통장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1억 7천만원 요즘 같은 보릿고기 진짜 큰 금액이죠. 일단 우승콩고드라는 마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후차권에서 4번 세강파이터 1번 금세 그리고 7번 은파 파트너 박태정 기수 그리고 또 하나는 5번 슈퍼원 등이 팔리 나갈 텐데 그리고 그 뒤로는 9번 배다리 향기 2번 김효정 기수의 내길의 영광 배다리 향기 이런 마필들이 또 인기를 모아줍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에서 일단 3번 우승콩코드 나온 마필 자체는 인정을 하겠고 여기에 4번 세강파이터 역시 저배당이지만 인정이 됩니다만 1번 금세 6, 7번 음파 파트너 요 두 마리는 조금 준비가 덜 된 마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가 조금 덜 됐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사이즈 면에서는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은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구미에서 조금 더 노려주셔야 될 마필이 9번 배다리 향기 9번 복병마죠. 복병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정정희의 5번 슈퍼원 이렇게 3축에 4번, 9번, 5번 숙으로 레이스를 정의합니다. 4번, 5번, 9번. 자, 이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도 역시 이세마 경주입니다. 2세. 여기는 앞선 경주였던 1경주 때는 신마들만 몰아놨고 이번 경주는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는 마필들까지 또 몰아놓았어요. 경기 참 재밌게 파놓았죠. 라운더탑 더 자이언트 5번 제축이요
6번 서울 돌풍, 내길의 위너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11번 일링크스, 태평비전, 요런 마필들이 현구에서 다 뛰어본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뭐 이 중에 1번 라운더 탑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스타트 능력 좋았고요. 주파 기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착으로 경기를 마감했죠. 이때 당시에 임경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뭔가 약간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강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팔려나가는 다른 마필 5번 제5이축 2착 들이댄 마필 직전에, 그리고 내길의 위너 얘도 2착 들이댔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경주에서 내길의 위너라는 마필 자체가 이신영 마방의 마필인데 14초 13초 4 1분 3초 4 이것도 다시마 기수가 선행을 받고 나가서 버텨낸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기록이 조금 더 단축될 것이다라는 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길의 위너.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7번, 1번 라운더탑이나 제5일축이나 서울도풍 이런 마필들이 저는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것보다 7번 내길의 위너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축으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입상한 것도 그렇고 한 번 더 위로 올린 주파 기록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내길의 위너입니다. 얘를 축으로 해서 1번 라운더탑 5번 제5이축 이 두 마리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겠고, 서울 도풍은 조금 덜 만들어진 느낌이 들고, 외곽 게이트의 일링크스라는 마필과 12번 태평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태평비전이 따라가는 전개 직전 경기에 보이지 않았던 걸음 그 자체를 조금 더 꺼내놓을 확률이 높다, 숨기고 있는 거를 이번에는 빼들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러면 장기간 침체에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7축에 1번, 5번, 12번 7축에 1번, 5번, 12번. 자, 적으셨나요? 3경주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이 3경주도 제가 한번 좀 노려보고 싶었던 그런 승부경주 중에 하나였어요. 3경주.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경주에 이것도 혼합 4군짜리 최하위권 2세마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반부 마필은 이 3세까지 출전 가능하고 북반부 마필은 2세까지만 출전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 경주에서 2번, 4번 등이 분명히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파워 파리형 직전 경기 입상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의 이름 다비드 기스가 기승하는 마필. 요 두 마리가 뒷길로 팔릴 텐데요. 이 밖에도 1억 2천만 원짜리 문세영 기수의 드림아이 다 팔릴 겁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엔딩 파이어라는 마필이에요. 엔딩 파이어. 지금 파워파리언과 같이 꺼내놓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 뒤통수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파워파리 형이 분위기 다 잡고 만들어 놓고 나가다가 갑자기 엔딩 파이어가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서 역전으로 그냥 마감시킬 가능성 보시죠. 엔딩 파이어가 8번 게이트에서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8번
근데 이윤정 기수는 지금 호주 리그로 들어갔죠. 근데 너무 부딪혔어요, 초반에. 이 자리를 못 잡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8번이. 안타깝죠, 이거는. 제대로 능력 뽑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올라오는 그 탄력감 자체가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로 속력이 나올만 하니까 살살 밉니다. 아마 제대로 밀었었으면 3차까지 들어왔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정도 탄력이면 2번처럼 뭉치는 클래스에서는 10번 엔딩 파이어 재밌을 거다. 얘를 축으로 해서 같은 집 같은 마방에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2번 4번 그리고 6번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배당만 놓고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첫 번째 승부 경주, 서울 첫 번째 승부 경주인 국산마이꾼 1200m 별정 A 경주입니다. 이 별정 A 경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같은 동일 부담 중량이라도 수득 상금이 많은 마필에게 조금 더 많은 부담 중량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경주에서 지금 수혜를 입는 마필이 없지요. 또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마필도 없어요. 왜냐면 성적을 내주고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경주가 혼전도가 있는 부진마, 기복마 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팔리는 요량의 마필들 4번 용비천이라던가 8번 담쟁이 아르고 같은 마필들 지금 뭐 일반 경주에 나오면 얘들이 이렇게 인기나 없겠습니까? 어린 반푼 없지도 없는 얘기죠. 여기에 하얀 태양이라는 마필은 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다 보니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얘는 또 16주 만에 꺼내놓고 있어요. 여기 21주짜리 마필도 있고요. 9주 8주 근데 16주나 오래된 사갔던 마필이 여기서는 인기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예,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이 여기서 무조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깜깜이 마필들이 여기서는 활동을 해서 정말 큰 폭탄 배당이 터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기말을 비웃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내줄 복병마가 2마리나 있어요. 그리고 우승할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여기에 명함을 내불면서 우승을 비벼볼 틈 자체가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전개도 훌륭하고 전개도 이건 무조건 와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면 여기서 와야죠. 더군다나 얘까지 불러다 앉혔다 그러면 여기는 뭐 선행이 아니라 선입을 타더라도 되고 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 경주가 승부경주가 되는 거예요. 승부경주가. 저는 그 마필을 여기 놓고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좀 때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이 마필이 움직임 자체까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능력이 되는 거니까. 놓고 승부 봅니다.
궁금하시면 060-300-902, 060-300-902. 자,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배당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마감 10분 전 꼭 같이 한번 해주실 것을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1번 위너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6번 제추기로, 3번 레드태풍, 2번 새벽불빛,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주는데 위너드래곤, 제추기로, 3번 레드태풍, 여기에 2번 새벽불빛, 8번 채강나이스,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는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지몽 같은 경우는 복병마입니다. 근데 이 박준영이가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약편성에서 한번 대차게 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새벽불빛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제추기로라는 마필도 역시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죠. 제추기로. 외곽게이트의 위너 드래곤이라는 마필, 송재철이가 한번 입상을 했다가 직경 인기순위 1위였는데 깨졌어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 번 더 밀어주겠다, 밀어보겠다. 만약에 얘가 부러진다면 예지몽이라는 마필이 같은 집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를 이빠이 들이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11번은 띄워준 사이즈 자체가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더 세기 때문에 여기에 3번 레드태풍, 6번 제추기로, 그리고 2번 새벽불빛도 이 구매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다 괜찮습니다만,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스위치성, 이동하기 수익성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는 배당을 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11. 아, 이거 승부경주 아닙니다. 이거 승부경주 아닙니다. 이거 좀 적중내가 올렸어야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네요. 11 놓고 3번, 6번, 4번 순으로 3번, 6번, 4번 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11 놓고 11 놓고 3번, 6번 들어오면 저 배당 먹는 거고요. 여기 4번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고배당 하나 또 때리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들어가야지 여기서 굳이 목 맬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거 적으셨죠?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제 6경주 국산마건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경주죠.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인데 여기서도 딱히 충만하고 내세울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팔려나가는 건 분명히 운빛돌풍이라는 마필이 팔릴 텐데, 우리 여기다 한번 잘 냉철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운빛돌풍이라는 마필, 빅토아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2번 연작 때려먹고 직전경주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 9주, 8이나 9주 만에 현재 지금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빅토아로 기수예요. 게이트 이점은 좋은데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가 뭔가 하나 빵 터트려주는 그런 맛이 좀 줄어드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 아르고 무적이라는 마필, 김영국 기수가 선행으로 한 바퀴 돌렸던 마필이에요. 선입 타고 나가다가, 그리고 우승을 했는데 15주 만에 꺼내놓습니다. 다리가 안 좋아서. 뒷다리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주행검사 재검 때문에 쫓겨서 내보낸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뛴 걸음이 있어서 팔려나가긴 하는데, 여기 조인공 기수의 연속으로 기승하고 있는 PNSI라는 마필이 그나마 조금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PNS 골드라는 마필이. PNSI.
근데 이것도 김철호 기수,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해서 최근 슬럼프에 빠져있는 조인공 기수가 얼마만큼 그걸 또 능력을 끄집어낼지 그게 진짜 관건인 거거든요. 이때 마방에서 이번에는 적임등짝으로 기승시키면서 소리 소문 없이 때리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복병마가 한 말이 있어요. 찌그러덕거리던 걸음 자체가 풀리면서 폭발적인 스피드가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를 남들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마로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예요. 인기마로. 그 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때려 먹어야죠. 그래서 경마가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남들이 눈치 못하는 그 시점에서 미리미리 때려 먹어야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박준영이가 해드릴게요. 이 박준영이가. 마감 10분 전.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안까 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풀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7경주입니다. 7경주 전개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일단 선행마들을 나열해 보면 1번 클라우터, 12번, 11번 슈팅리버,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달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MJ타임이라는 마필. 두손 클래식. 제가 잘못했네요. 아인슈페너. 그리고 또 하나는 MJ타임. 요런 마필들이 이렇게 나란히 초반 스타트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에 두손 클래식이라는 마필이 직전 추입으로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작살도 개작살이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을 수 있으면 앞선을 마다하지 않고 선행 양보도 없습니다. 그냥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페는 그 뒤로 붙어 들어갈 거고 5번 MJ타임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모래 반응에 대한 그런 우려만 없다 그러면 따라가서 버텨낼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근데 직선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MJ 두손 클래식이라는 마필이 기본 능력 자체가 좀 좋아질 것이고 그 뒤로 11번 아인슈페너 그리고 여기에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황금꽃이라는 마필. 황금꽃. 그리고 또 하나는 10번 글로리케이. 글로리케이 10번. 그리고 4번 PNS 골드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PNS 골드. 나중 돼서. 그런데 이거는 딱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얘네들이 두 마리가 누취입할 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인슈페너가 치고 올라가면 두손 클래식이 물론 무너진다라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3번하고 4번이 올라올 수 있는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하지만 얘가 버틴다라는 가정이 붙게 된다 그러면 3번 황금꽃은 작살이 나는 겁니다. 작살이라는 말 뜻 자체는 아작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손 클래식은 아인슈페너와 같이 여유롭게 올라오고 여기에 글로리케이라는 마필도 김효정 기수가 조금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올라갈 거라고요. 그리고 MJ 타임도 올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되겠지만 여기에 이 박준희가 노리고 있는 허니펀치라는 마필. 얘가 올라오면 취입하면 얘가 올라올 수 있어요. 얘는 겁이 많아서 다른 마필들이 붙지 않으면 굉장히 잘 떼어져요. 근데 다른 마필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빠져버립니다. 삐져버립니다. 근데 여기 어차피 안쪽에 추임마 두 마리가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편안하게 외곽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1축으로 11, 10, 8 이렇게 나열하고 싶은 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이렇게.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8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적으셨죠? 적으셨으면 8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능력 있는 마필들이 잔뜩 출주하고 있는 8경주죠. 8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를 적으면서 이 경주가 준메인 승부 경기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만큼 1탈로 1발로 노려야 될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기마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엄마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왜 저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방지를 하는 방지 예방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힘든 거 예방 방지 캠페인 위원장 점점점 썰렁하죠? 썰렁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 제가 라운더맨이라는 마필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아가판소스라는 마필 아가판소스 그리고 라운더맨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7번 단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산 사투리로 단단히 해놓아라 정확하게 해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단디라는 뜻이 안해양 쪽에서가 현재 맡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여기는 14초 9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피어 골드라는 마필도 14초 6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15초 14초입니다. 저는 라운더맨이라는 마필이 이제 2세짜리 순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띄워줄 겁니다. 얘도 이번에 승부 의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단디라는 마필도 8주 만에 꺼내놓긴 했습니다만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부딪히면서 맷집을 길러왔고 아가판서스는 직전에 우승을 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깡추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추입도 되네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것들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죠. 이때에 이 박주영이가 정말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경주까지는 연극이었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주력이 꼭대기를 찍었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잠재력이 약간 좀 늦게 폭발하는 후기 완성형의 혈통이라는 점과 그 조교 때 보여줬던 그 느낌, 파괴력 있는 걸음발 이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 마필이 여기서는 캡입니다. 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지간한 사람들 인기 오두마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 마필. 근데는 전 잡았어요. 왜? 되니까 말이. 여기서는 무조건 배당을 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기도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중메인입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함께 하시면 돼요. 060-300-992 060-300-992 예, 마감 10분 전 여기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100%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0-300-992입니다. 060-300-992 자, 이번에 구경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9경주입니다. 국산마사고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이 박준영이 정해놓은 끝장 승부경주죠.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이 끝장 승부경주 메인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메인급으로 자꾸 들어가는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이 경주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점순이고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점순이고. 4착, 4착, 6착, 2착인데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입상을 했던 록 임팩트도 뒤쪽으로 밀렸는데 건방지게 두 번 연착 4착들이 됐던 점순이고가 인기 순위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7번 라운드 찰리 성재철이 기수가 기승을 하죠. 이것도 약한 말은 아니에요. 약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타우르스킨 이런 마필도 또 팔릴 거고 또 다른 마필도 몇 마리 좀 팔릴 거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직전 승부가 없었을 때 아마 남들은 이 마필의 돈이 일단 상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이번에는 못 믿어 할 그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마필을 베팅에서 제외했으니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이고 이번에는 비축해 놓은 마필의 체력을 아낌없이 때려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필이 방전될 수 있을 정도로 패대기 승부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실려서 같이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뒤로 미룰 필요 없습니다. 패대기 승부해준다는데 왜 마다를 합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런 마필을 여기서는 노려주셔야죠. 노려주셔야 됩니다. 그 마필은 어떤 마필일까요? 예, 박주영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급인 끝장 승부 경주를 10경주에서 포기하고 9경주로 가져가는 겁니다. 060-300에 902, 060-300에 902. 자, 마감 10분 전입니다. 060-300에 902.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야, 10경주도 3번 라누투. 이거는 빼놓지 못하죠. 4연속 우승 그리고 5연속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을 직전 경주에 6척밖에 들이대지 못했던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었습니다. 박윤규 조계사가 당시에는 불가항력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에게 기승 기회를 줬어요. 이건 뭐 문세영 기수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승부를 봐줘야 되는 거죠. 승부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단승식 2.2배, 연승식 1.4배였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배당판 흐름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라누투. 여기서는 뭐 3번을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라누투. 여기에 팔려나가는 마필이 6번 김태기수의 라운드 제트라는 마필입니다. 라운드 제트. 되는 마필을 굳이 멀리 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에 라스트 펀치. 얘도 팔립니다. 입상을 했죠. 근데 이번에 2척으로 승군한 마필입니다. 직전 2착 들이대고 이번에 승군이에요.
승군입니다. 이번에. 안 믿어요. 전 안 믿습니다. 라스트 펀치.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트롤링 라일리라는 마필이 나옵니다. 얘는 지금 10주 만에 건이 넣었어요. 10주. 빅토 아루기수가 기승하는데 주파 기록이 스타트 능력이 괜찮습니다. 주파 기록이. 그리고 얘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라 선임 마필이에요. 선행 일변도도 좋지만 선임으로도 된다라는 걸 직전 경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세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배당을 과연 어떤 마필이 낼까 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요 두 마리면 게임 끝날 가능성 큽니다. 이 두 마리. 근데 여기에서 한 마리만 좀 더 봐준다면 바로 5번 문화킹이라는 마필. 문화킹. 요런 마필들이 움직여주면 배당이 아주 크게 나오죠. 요렇게 3 놓고 6번, 8번, 5번 6, 8,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 토요경마 서울 10경주까지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뭐 현장에 나가시면 막히시면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적중하지 못하는 거 적중까지 고스란히 만들어서 터지면 터진다, 안 터지면 안 터진다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중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확실하게 또 책임져 놓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토요경마는 여기에서 일단 유튜브는 멈추도록 하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토요일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는 일요경마가 남았고요. 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